아이 훈육을 하는데 과정에서 틱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무섭게 훈육을 하는 건 아닐지 좀 생각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물론 부모님의 훈육이 틱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어떤 상황에서는 약간의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어요. 그 부모님 훈육이 대부분 저희 세대 때는 또 굉장히 엄하게 어머님, 아버님들이 훈육을 하셨었는데 이게 훈육에서는 중요한 게 마지막에 메시지가 무엇이 남느냐 이거든요. 근데 아이가 그 메시지가 남는 게 아니라 엄마, 아빠의 화난 표정이나 목소리가 남는 거라면 아이가 이제 웃으면 말을 듣지 않고 인상을 찌푸리고 목소리가 커져야 말을 듣는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머님, 아버님이 절대로 지켜야 될 기준선을 아이랑 공유를 잘 하셨는지, 또 그걸 잘못 행동을 했을 때 어떤 페널티가 명확히 따라오는지, 그리고 이걸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메시지가 명확한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그 기준선을 정하셔도 한 번, 두 번 넘나들 때 계속 참았다가 이제 엄마 아빠 감정에서 폭발하는 순간 화가 나거나 큰 목소리를 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가 굉장히 화났으니까 이걸 멈춰야만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근데 이미 엄마 아빠의 기준선을 넘어섰을 때는 이 행동은 하면 안 돼 라는 단호함과 일관됨은 반드시 필요해요. 근데 그때 부모님의 감정에서 화나 분노를 한번 싹 삭제를 해보고 정말 담담하게 누구야 너 자꾸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? 더 이상 이런 내용들은 반복하면 안 돼. 네가 계속하게 되면 네가 이런 손해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아이 입장에서도 이 행동이 반복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가 마지막에 남는 거기 때문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페널티는 뼈 아파야 되고요. 일관돼야 됩니다. 어떨 때는 페널티가 생기고 어떨 때는 페널티가 생기지 않으면 이건 지켜야 되는 일인가 아닌가 헷갈릴 수 있고,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그 페널티가 뼈 아프지 않으면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일이 되잖아요.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친구한테 네가 이런 행동했으니까 책 읽기 금지야 3일 동안 이렇게 하면 굉장히 뼈 아픈 페널티지만,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한테 책 읽기 금지야 이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. 그래서 굳이 이렇게 훈육을 정할 때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메시지화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, 그 메시지를 부모님이 일관되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혼낼 때, 이제 훈육할 때 틱이 너무 심해지니까 아예 훈육을 안 하게 됐어요. 그러니까 확실히 틱은 좀 줄었는데 이제는 원래 해야 되는 것도 안 하고 좀 많이 힘들어졌어요. 이걸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요? 이 내용이 사실 그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부모님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인데, 사실 아이에게 훈육을 하지 않고 틱을 의식하다 보면 부모님의 양육이 정작 알 수 없는 길로, 아이를 핸들링할 수 없는 그 길로 빠지게 돼요. 그러니까 틱이 있는 아이도 훈육하는 기준에 틱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게 잘못됐다라는 설명과 단호하고 엄격한 표현들을 쓰시는 건 맞지만,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무섭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는 건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, 이게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으시면, 특히나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절대적인 기준선이 되거든요. 근데 이 기준선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 틱이 있으니까 혼내지 않고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주면, 사실 틱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. 거기다가 아이를 양육하는 그 과정들이 부모님의 아이를 전혀 핸들링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틱이 있다라고 해서 아이의 그 훈육 기준이 옮겨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아이가 핸드폰, 패드 이렇게 게임할 때 보니까 증상이 너무 확 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보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다 끊어버렸거든요. 근데 아이가 이제 왜 원래 게임 시켜주다가 게임 못하게 하냐 하면서 하루 종일 매일 전쟁이에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렇죠. 이게 딱 패드를 꺼내서 게임을 하는 순간 증상이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있는데, 이때는 부모님이 기준을 조금 잘 잡으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뭐 이렇게 피가 튀기는 전쟁 게임 혹은 너무 무서운 귀신이 등장하는 게임이라면 아이한테는 굉장히 강한 자극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증상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. 반대로 좀
좀 차분한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긴 시간 활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뇌에서 받는 건 자극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긴 시간으로 인해서 또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한테는 어떤 게임을 쓸지, 얼마나 쓸지 기준선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, 예를 들어 하루에 20분을 사용한다. 그리고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형아들이 하는 게임은 할 수 없다. 대신 뭐 집을 짓거나 뭔가 스포츠 게임이거나 이렇게 강하게 흥분하지 않는 게임을 설정을 해주시고, 하루에 20분이 됐을 때 아이가 스스로 끄고 멈출 수 있는 그런 조절력도 키워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 라기보다는 이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아이에게 활용할 수 있는 거냐, 절대 안돼를 1년 내내 할 수 있다면 그러시면 되지만, 그게 어렵고 또 엄마를 피해서 아이가 몰래 숨어서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면 기준을 잘 정하고 아이에게 데미지가 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평소에 동생 스트레스가 좀 심한 편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분명 이 틱이 동생 스트레스가 관여를 할 것 같거든요.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언니 편을 좀 들어주게 되는데, 이렇게 계속 상황이 지속되는 게 괜찮을까요? 어떤 아이들은 뭐 친구나 공부나 선생님 이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동생 스트레스가 메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동생과의 스트레스를 사실 잘 바꿔주려면 부모님들이 보통 틱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어드밴티지를 주고 반대 형제 자매 남매에게 좀 참아라 라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, 사실 틱이 있는 게 이 양육과 훈육의 기준선에서 작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아요. 예를 들어 틱이 없는 아이, 그 형제가 부모님의 기준이 뭔가 형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맞춰져 있는 게 1년 내내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, 이 아이는 계속해서 엄마 아빠는 틱이 있는 형에게 뭔가 더 좋은 점, 유리한 점을 많이 갖다 주는구나.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아이는 그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해지고요. 또 틱이 있는 아이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몰두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의 틱이 부모님 양육과 훈육 기준선을 옮겨 다니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두 친구가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계속 충돌을 하게 되면 부모님은 이 잘 싸울 수 있는 기준들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, 가령 예를 들어 너무 한쪽이 너무 힘이 강하다 혹은 물리적인 힘이 세다라고 하면 우리 권투할 때 경량급과 중량급 붙여놓고 싸우지 않듯이 그 힘이 약한 쪽을 좀 보완해주는 수준 정도로 끝을 내야 되지, 이게 틱이 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, 네가 좀 더 고생해라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